안녕하세요. 올TV 아나운서 최유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 전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행 수요 급감으로 우리 회사도 비운항, 간편을 지속하고 있고 전 직원 최소 10일의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종섭 전략기획본부장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회사 상황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객 수요가 감소해서 비운항과 간편 노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9일부터는 일본 전 노선 비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회사 경영 상황 어떻습니까? 연일 각종 매체에서도 언급되고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전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항공업계 타격이 가장 클 것입니다. 우리 회사도 지난 2월부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3월 기준으로 국제선 비운항률은 약 80%에 이르고 있으며 운항하더라도 실제 탑승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이는 회사 매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이기와는 달리 전 노선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뚜렷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지난달 조직장 이상 급여 반납 또 전 직원 무급휴직 자구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달 들어 더 강화된 자구안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처 방안과 또 현재 시행 중인 자구안의 예상 효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과 조직장의 일정 급여 반납과 전 직원의 무급휴직 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상 경영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외에 다른 투자는 보류하고 계약성 비용의 단가를 인하하고 광고 축소 및 기타 운영성 비용을 줄이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이나 자금 지원 등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방안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구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HDC와의 M&A 이후 회사의 개선 사항과 또 코로나19 종식 후 회사 영업 환경에 대한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각이 일정대로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약 2조 2천억의 자본이 증자되며 이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부채 비율은 국내 항공사 중 가장 좋은 수준으로 개선되며 금융시장에서 신용도도 상향 조정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원가 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는 이전의 이벤트보다 충격파가 훨씬 크기는 하지만 이전의 사스, 메르스,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보면 특정 이벤트로 인해 위축된 여객 수요는 안정화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코로나의 안정화 시기를 예상할 수 없지만 코로나가 종료되어 그동안 억눌렸던 여객 수요가 다시 회복된다면 M&A 효과와 더불어 빠르게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임직원들이 가장 관심 많은 이슈가 바로 M&A 관련 내용일 텐데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매각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현대산업개발과의 M&A는 계획대로 진행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나라별로 기업 결합 신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국가 정부의 기업 결합 승인이 완료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상반기 중에
증자 대금이 납입될 것입니다. 또한 1월부터 M&A 절차 중에 하나인 현대산업의 미래혁신준비단과 기업 통합 준비 작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A가 완료된다고 해서 저절로 회사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개선을 이루고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혹독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아시아나가 대한민국 1등 항공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회사 상황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이 시련 잘 극복하고 M&A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롤TV 아나운서 김유림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토부에서 운수권 배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년에 배분받은 몽골에 이어 올해는 파리, 헝가리, 호주, 리스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오자유 운수권을 배분받았습니다. 주 몇 회 운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좌석수, 단위, 중간 오자유 같은 어려운 개념의 운수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업무팀 주재영 차장님을 만나 뵙고 운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공사에게 운수권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항공사에 있어서 운수권은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항공사에서 보통 항공기를 공장에 비유하는데요. 운수권은 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닐까 합니다. 항공기만 있고 운수권이 없으면 국제선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운수권은 항공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게 운수권은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운수권 배분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예, 운수권 배분은 일단 양국 간 항공 협정을 통해서 운항 규모를 정하게 되고 각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기 운수권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항공사가 많기 때문에 경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항공사들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논리와 자료들을 프리젠테이션하면서 자사 운수권 배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승전처럼 치열함과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헝가리는 주 2회 운수권을 배분받았고 파리는 2.25 단위 운수권을 배분받았던데 운수권은 모두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배분되는 게 아닌가 봐요. 차장님 운수권의 종류에 대해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수권은 보통 주 몇 회 이렇게 운항 횟수로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운수권은 좌석수라든지 단위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제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운수권이 프랑스 운수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단위가 부족해서 프랑스 파리 노선을 주 5회 운항하고 있는데 그 중에 4회는 A350, 1회는 B77로 이원화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2회를 배분받았죠. 그래서 그 중에 0.25 단위는 A350 5회로 일원화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 2.0 단위는 주 6회로 1회 증편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오자유 운수권을 배분받았던데 오자유는 뭔가요? 혹시 1자유, 2자유 이런 것도 있나요? 네,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운수권 1자유, 2자유 이런 거를 이제 하늘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영국 런던까지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항공 자유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영국 런던까지 직항으로 왕복할 수 있는 거는 상대국까지 운송을 보장하는 3, 4자유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가는 도중에 여러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1자유인 영공 통과의 자유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처음 질문하실 때 물어보셨던 오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자유는 상대국을 왕복하는 과정에 중간이나 아니면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럼 이번 운수권 배분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희는 이번에 파리, 헝가리, 멜버른, 리스본 같은 장거리 운수권을 많이 배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LCC들과 경쟁이 치열한 단거리 노선보다는 장거리 노선 위주로 확대를 하는 회사의 전략과도 부합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특히 헝가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유럽에 진출하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파리 운수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 6회까지 증편이 가능해져서 저희의 목표인 데일리 운항에 보다 근접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